그 다음에 동남권은요, 조금 앞에 거만 조금 보면서 좀 갈게요. 얘가 좀 한참 걸려가지고, 얘를 빨리 끝내야지 뒤도 빨리 끝나요. 동남권이면은 여러분들 할 때 서초구, 그 다음에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서초구부터 시작하면 1970년대부터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아파트 지구 개발이 돼서 신시가지로 조성된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조성이 1970년도에 어떻게 됐냐면은 한남대교를 개통시켜 놓거나 69년도에 그다음에 영동 1지구, 그다음에 천호지구, 잠실지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68년에서 74년 동안 만든 거고요. 영동, 잠실, 반포, 그러니까 반포지구라든지 청남, 도곡, 가락 이쪽 아파트 지구 지정된 게 75년도예요. 그 외에 개포, 문정, 수서, 대치, 도곡이 지정된 게 81년도고요.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강북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경기고, 휘문고를 한 방에 다 몰아치게서 내려오래죠. 그게 76년도, 78년도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다가 90년도에 들어서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초법조단지 그게 강남대로 상업적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다가 강남, 서촌, 내곡, 세곡 2000년 이후에다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가 지정돼가지고 쭉 해서 들어온 게 이 강남 동남권이에요. 세로만 강남권이에요. 여기는요, 도시 구조, 교통, 상업, 동남권의 사회 절반에 걸쳐 국제화, 광역 중심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로 발전이 예상되더라. 그럼 당연하죠. 위성은 서울 대도시권 중심지고, 중심지로서 글로벌 업무 상업 중심기능 강화되어 있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기능이 집중하죠. 여기는 뭐 강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남부 IT 산업축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생활권 및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와 시가지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남권의 입지 특성이 도심기능으로서 기능을 강화되어 있고, 광역교통망이 삼성, 여기 보면은 강남 삼성 수도 위주로 해가지고 광역교통망이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즉 IT 산업 기반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게 강남 지역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도 기존 지하철과 수도권 철도, 그래서 KTX, GTX와 연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다 나온 게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들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욱 제쳐가지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왔던 거예요. 그 철도망을 갖춰놓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뭘 끌고 가겠다? 수소, 그 다음에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KTX, GTX 다 깔고 가겠다는 게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에다가 올해 말에 이제 삼성역을 갖다가 영동대로를 갖다 지어해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왜 착공이 들어가냐면 올해 말에 그 착공 들어가는 순간에 누구하고 착공을 똑같이 하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 글로벌센터가 글로 들어서잖아요. 옛날 한전부지가. 그 동시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다 같이 파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하를 미리 파느냐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KTX, GTX, 위례 신사선 다 노선 미리 다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수 더 떠가지고 강남구청이 거기다 한수 더 떠가지고 그 얘기했죠. 강남구청 그 미래발전 계획에 보면 그거 나와요. 뭐냐면 그 어차피 그렇게 팔 거 한층 더 파가지고 뭐 하냐면은 한층 더 파가지고 거기를 지하화 시키자. 영동대로 그 부분을 지하화 시키자. 봉원사에서 딱 나오는 데를 저까지 해가지고 지하화 시키자. 그럼 우르 나가면은 저쪽에 보면 KTNG 나오죠. 그 KTNG가 언덕백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넘어가면 언덕백이 넘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하를 딱 뚫어버리면은 좋죠. 그러고 나서 그 일대를 갖다 다 뭐 하자? 아니, 지상에 공원을 만들자. 그럼 지상 공원 만들면 코엑스 앞이 공원화 되는 거죠?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야? 현대자동차 좋은 일 시킨 거죠. 자기 앞마당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지금 강남구 계획인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그거 기본 계획은 지금 발표 나왔고 실시 계획도 조금 이따 발표하는데 그 실시 계획의 그 위에가 공원화 될지 안 될지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화 되면 반드시 지하도로 가는 거 생기는 거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접근할 거고. 아무튼 전국 주요 거점을 고속철도망 연결하는 데가 되죠. 대도시권 30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여기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 고속선, 수도 평택선, 수도 광주선, 그 다음에 위례 과천선 들어올 거고 서울 9호선, 강의 미사 다 연결됐고 다 이쪽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요. 요거요. 이게 위례 과천선이에요. 과천 경마공원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요? 위례 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강남역이고요. 여기는 선릉역이에요. 그러면 강남역에서 가는 게 신분당선이고요. 그 다음에 분당선이죠. 그럼 위례 과천선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 자리 하나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어디예요? 매헌역이고요. 얘는요? 구룡역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예전에 위례 과천선 얘기할 때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기존 노선 여기 보금자리로다가 이렇게 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 노선으로 확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장담했거든요. 이 노선 생기기 전에요. 벌써 제가 3년 전에 강의했었어요. 그 강의를. 네. 위례 과천선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교통 관련 종합계획에서 국제중심에 지원하는 광역도시철도 BRT 중심의 친환경 서비스. 여기는요. 아까 철도에다가 BRT 뭐 해가지고 도로 다 까버린 거예요. 지금 한 방에 다. 네. 요거는 이제 교통 관련 계획을 다 한 거예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은 아까는 철도, 얘는요 도로 교통에 관련된 거, 도로 철도 다 한 번에 다 그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참 보면은 이게 깔끔하게 그려져 있으면 좀 상관이 없는데 이 생활관계에 고시된 게 보면은 화질이 좀 낮아요. 예, 이게 PDF 파일이. 그래서 이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도시공간구조는요, 아까 봤다시피 글로벌 경쟁,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강남 도시기능 확대, 중심지 체계 강화, 개편 진행, 중심지별 기능 배분과 관리 방향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1도심이 이제 강남 도심이고요. 1광역 중심이 잠실이고요. 그래서 강남도 옛날에 부도심이었다가 위계 상승됐고요. 그 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역 중심이었다가 광역 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됐고요. 그래서 수서 문정 같은 경우도 지역 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됐고요. 천옥 일동은 범위가 확대됐고 사당 이수도 범위가 확대된 거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가 위계가 확장된 게 상향된 게 3개예요. 네. 3개를 그냥 보시는데 서울 플랜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를 갖다 국제 업무, 그다음에 관광 쇼핑, 문화, 안정된 주거 공간을 선도하는 세계가 보이는 글로벌 융복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핵심 이슈별로 목표를 가지면 7개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 해서 중요한 것만 잡아놨는데 국제 업무 이상에 걸맞는 동남권의 공간구조 개편했더라. 그다음에 지역별 특화 전략 마련했더라. 가용지부제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다음에 교통 체계를 갖다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도시 공간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교통 체계하고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지만 잘만 파악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투자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처를 알 수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일단 가격은 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접근하기 힘들죠. 먼저 전략 1-1 그래서 보면은요 국제 업무 위상 동남권의 공간구조 개편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중심지 체계를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얘를 보는 게 더 빨라요. 동남권의 공간구조 개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그 공간구조 속에서 강남 삼성을 여기가 뭐예요? 이게 강남 도심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잠실을 광역 중심이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역 중심 잡아놓고, 나머지 여기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구 중심으로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색깔 있죠? 여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조정 대상 지구 중심. 이쪽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전축이 뭐냐면 얘예요, 얘. 얘가 발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발전축이 되냐면 남부광역급행철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잠실까지 오는 게 남부광역급행철도거든요. 이래 보니까 얘가 발전축인 거예요. 근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기존의 발전축과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이 잠실광역 중심 이쪽으로 발전축하는 게 수서 문정이 생겨서 이쪽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양재하고 매원면에서 추가로 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얘도 지금 많이 발전됐잖아요. 수서 문정 왔으니까. 그럼 냉정히 따지면 이쪽 동네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원역 중심으로. 수서 문정은 이미 벌써 완성 단계잖아요. 문정지 완성 단계잖아요. 그러면 수서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호재 계속 떠가지고서 가니까 얘는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수서역이요, KTX 쓰고 GTX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수서역 가서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꼭 뭐 샀는지 아세요? 아파트요. 수서역 가서 냉정하게 딱 3, 4년 전에 빌라를 샀어야 되는데, 근데 수서역에 빌라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네? 빌라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빌라가 있는지. 요걸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국제업무 이상에 맞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도시가 연계하는 활성화축을 조정을 해서 3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한양 도성,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강남은 축이잖아요. 3대 축, 3대 도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도도 있고 여기도 철도도 있고 다 있는데 얘만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렇게 연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다 얘기 드렸던 거고,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쪽 가산대림 쪽에서 오는 것들이 인천에서 가산으로 삼성에서 이렇게 해서 잠실까지 가는 게 여기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갖다 포커스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따지면 영등포 여의도는 9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쵸? 일부 2호선 라인도 여기서 빠져가지고 니들도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얘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표 2에 글로벌 업무 상업 관광 기능 중심을 위한 중심지 전략적 육성하겠다라서 삼성하고 잠실을 갖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는 뭐다? 국제 업무 상업 중심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이쪽은 전 아까 말했지만은 어디 가서 상업 관광 기능 하는 거고, 요 강남 도심 있죠. IBC. 그래서 강남 도심은 글로벌 도시 서울 상징하는 국제 업무 상업 중심지 IBC를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잠실 광역 중심은 여기 삼성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강남 도심 여기에서 국제 관광 쇼핑의 중심지 조성했던 게 얘예요. 그러면은 강남 도심은 여기 강남 도심인데 얘 블록을 잘 보세요. 교대까지 양재까지 해서 이렇게 다 묶어버린 거예요, 마침을. 지금 크게 얘를 여기만 놓은 게 아니고요. 신사, 노년, 교대, 양재, 삼성 요 일대 이렇게 크게 묶어놓은 거라고요. 이거를 뭐한다? 강남 도심 IBC로 본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국제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잠실 광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관광 쇼핑 중심지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코엑스 잠실농장 일대 개발가용지 활용과 연계하는 마이스 산업벨트 뭐 이런 걸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조그만 그림 있잖아요. 롯데 실성부지,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와 현대자동차 부지, 그 다음에 그 삼성역 잠실종합운동장 개발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도감도는 이미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동대로 지하화되고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하고 삼성역에서 잠실운동장 개발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강남은요? 강남은 유일하게 교대 쪽 라인에 롯데 칠성부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3개나 되고 앞으로 추가로다가 전철 노선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10년 되면은 강남역이 아니라 삼성역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런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요. 여러분들 강남역에 GTX하고 KTX 사요? 안 쓰잖아요. 삼성역에 GTX, KTX 쓴다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근데 해필이면은 삼성역 주변에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수서 문정지구 한번 볼까요? 수서 문정은요 신성장 IT 벤처 기능 집중을 해서 첨단 업무 중심을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 수서 SRT와 연계하겠다. 이게 포커스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문정지구에도 지식산업센터 들어와 있어요? 문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와가지고 섬에 지금 보통 지금 평당 가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뛰어오르는 바람에 미친 듯이 뭐 지금 프리미엄이 옛날 분양가보다 지금 거의 한 2, 3억 정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식산업센터가. 그러니까 문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돈 벌었잖아요. 이 사람들 기를 쓰고 그 다음에 타자를 노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윤추세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서울시내 지식산업센터는요 일단 분양받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지금 한참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하거든요. 저번에 그랬지만 마곡지구 어떻게 한다? 일단 분양받고 보시라니까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요 요즘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요. 입주도 안 하는 임차인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 한다? 전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요. 재미난 거 얘기할까요? 그러면 수서역에다가 여기 보면은 수서 해가지고 수서 문정지구 해가지고 신선한 IT 기능 집중을 첨단 업무 중심 조성해서 수서 문정을 미래형 복합 도시로 육성하겠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수서 SRT 그 역세권 개발할 때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첨단 산업단지 아니까 저기 뭐야 지식산업센터 부지 분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미 계획돼 있어요 산업용지가. 이게 자꾸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요 이렇게 컴팩트 시티가 대세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 한다? 일터와 쉼터와 놀이터를 세 가지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다니까요 추세가. 그다음에 천호길동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교통 고용 중심지로 첨단 업무 지원. 여기 보면은 첨단 업무 중심지가 아니라 여기는 첨단 업무 지원 중심지라 했죠. 그렇죠? 첨단 업무 지원이에요. 이거 첨단 업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원이면 교통 뭐 그러면 뭐 저기 뭐야 상업기능 뭐 이런 거 지원하겠다는 거지. 여기다 첨단 업무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당 이수 같은 경우는요 광역교통 및 지역 상업 업무 중심지 조성하는 거죠. 그 사당하고 이수역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얘는 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조그만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지구 중심인데 반포 보면 뭐라 써 있어요? 광역교통, 상업 중심지. 그 다음에 방배는 근린상업, 그쵸? 그 다음에 매월은 뭐라 했어? 신성장 거점 중심지 이렇게 돼 있죠. 느낌이 어느 게 더 좋아요? 신성장이요. 근데 그러면 개포도 같은 근린생활 문화중심지, 도곡도 근린생활 문화중심지, 가락은 당연히 유통업무, 그쵸? 그 다음에 오금은 문화복합 중심지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체 강남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는 뭐냐면 매헌하고 오금이에요. 투자 패턴으로 본다면요. 뒤에 가서 지역별 생활권 계획할 때도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3, 지역별 특화 전략 마련을 통해서 자치구와 연계성 강화하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뭐 하면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 생활권 계획 다 보시면서요. 이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그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예습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 여기 복습하셨던 분들 확실히 한번 집에 가서 다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생활권 계약도 강남 사람들이 손을 들어줘야만 통과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엄청 자세하게 써 있다고요. 여기를 각 지역마다 어떻게 개발하고 다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나 보면요. 여기는 마이스 산업 벨트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추가로 앞으로 가져갈 거니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재하고 매연하고 탄교 신도시까지 쭉 해가지고 R&D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 베이스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게 매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연에다가 R&D가 들어가야 되는데 R&D 많아요. 그 다음에 개발 가용지도 많고요. 개발 가용지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략 3-1 보면요. 동남권 핵심 기능에서 반포,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쭉 하고 양재, 삼성, 오금, 암사 해가지고 쭉 째놓고 나가지고 중간중간에다 보면은 뭐 만드는 다 써있죠. 이거 다 써있는 게 얘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역 특화의 5개 된 맞춤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연달아서 마이스 산업벨트, 관광 쇼핑 산업벨트, 벤처 산업벨트 쭉 가는데 참고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즘 위례 신도시에 산업용지 분양했어요, 안 했어요? 올 초에 분양했어요, 산업용지. 여기 지사람센터 들어와요. 위례 신도시도. 그걸 어디까지 연결시킨다? 여기 판교 신도시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위례가. 그럼 왜 수소 문장에도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사람센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위례 신도시 당연히 지사람센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런 거 그림 보면은 어떻게 하면 뻔히 다 아는 거야. 뻔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딱 내면 그 위례 신도시 지사람센터 용지 분양하겠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뭐라고 쓰죠? 벨트를 만든다, 클러스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얘기일까요? 이거 하나 갖고요. 이거 있잖아, 이거 하나 갖고요. 청계산 입구역에서 여기가 서울시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 R&D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딱 찍은 게 하나 있거든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거를 또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요. 확대를 시켜가지고요. 그 땅을 또 그린벨트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기획부동산이. 청계산 입구역에다. 아 진짜 독하죠? 근데 사실 맞아요. 그냥 소 뒷다리 걸음하다가 그냥 쥐 잡아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 얼마씩 팔아먹은지 아세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요. 제가 볼 때는 토지 수용가는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저 되게 아까워했어요. 왜냐면은, 야, 저거 저렇게 팔아먹네. 귀신같이 알아서. 그래서 연구 용역이 됐는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연구 용역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그걸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거를 작업을 했는 게 있는 거 보면, 야, 진짜 요즘 기획부동산 머리 겁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평택 무슨 역이죠? 지제역 뒤편에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저쪽 숭실대 입구역에서 부동산 콘서트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제역 뒤편에다가 땅값 4, 50만 원 가는 땅을 갖다가 280만 원 주고 섬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샀거든요. 280만 원 주고요. 지금 지제역 뒤편에 400만 원 가요. 그럼 지금 따지면 딱 4년 전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경기도 경기도 도종학교에 강의할 때 내가 지지역은 뒤편에는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4, 50만 원이었어. 4년 전에요. 지금 400만 원 갑니다. 근데 지금 가면은요, 이제 역사권 개발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400만 원 돈 주고 수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거 가다가 보면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400만 원짜리인데 조금 더 개발하고 하면 개발 비용 들어가면 100만 원 들어간다 치면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반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도로하고 공원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요즘 법칙이거든요. 역세권은. 그러면 일단은 땅값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독주택 용지도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 팔을 때 1,000만 원이고 그럼 거기 이상 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용지는 얼마를 팔아야 돼요?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팔아야 될 거고 상업 용지는요. 3,000만 원 이상 팔아야 돼요. 누가 사냐고요? 누가 사냐고요? 여러분 아파트 용지 1,000만 원 이상 가면요. 거기 분양할 때 얼마 분양해야 되는지 알아요? 2,000만 원 분양해야 돼요. 아니 서울도 사기 힘든데 누가 평택 가가지고 지적 앞에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평당 가격 2,000만 원짜리 아파트 사요? 안 사요. 그래서 역세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세권이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한다? 얼른 팔고 나오라고. 그거 나중에 환지되느니 뭐니 기다렸다가 상업지 되면은 돈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묶인 거 무지개 많아요. 전국 역세권 개발 사업체. 힘들어요. 아무튼 마이스 산업벨트 삼성 잠실이라는 거, 관광쇼핑벨트 잠실 천호, 그 다음에 R&D 산업벨트 강남 양재 판교. 근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아까 포커스 맞았던 이쪽도 다 돼 있으니까 이쪽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쪽은 투자할 때가 좀 많아요.